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NCS 해법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NCS 센터의 김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나중에 일하는 분야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든 뭐 이 과목을 A+를 맞아야겠다. 그 목표만 있지 이 공부한 것이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지, 어떤 능력을 쌓는 데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경영학개론 A+, 행정학개론 A+를 맞는다 해도 여러분들이 경영 분야, 행정 분야에서 본인의 성과를 높이는 그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많은 사람들이 모른 채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NCS는 적어도 그 일하는 분야에서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강 계획을 하는 데서도 굉장히 짜임새 있게 체계적으로 이제 수강 계획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이거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경영기획, 이제 회계 사무 분야, 이 대분류 분야 중에 기획 사무 쪽을 이번 시간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NCS에는 이제 분류책이라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대분류는 24개로 분류되어 있고, 그거 안에 이제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능력단위라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competency unit. 외국에서는 이제 unit of competency, competency uni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국은 사실 분류책에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분류체계를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분야, 그 직업에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구나라고 큰 그림을 볼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회계학과, 나는 회계학에서 회계사가 돼야겠다, 회계 쪽만 잘하면 돼라고만 생각을 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 회계가 큰 경영 쪽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지, 이 회계의 업무 자체가 경영과 평가, 경영을 이제 운영하면서 나중에 평가까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를 이해하시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일을 하시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이제 남들에 비해서 좀 성과가 더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경영회계 사무라는 큰 대분류 중에 특히 소분류로 나누면 기획사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총무 인사, 재무회계, 그다음에 생산 품질 관리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도 이제 중분류, 기획사무 쪽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봤는데요. 오늘도 좀 이어서 계속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기획사무를 잘 하기 위해서는 기획적으로 사무 행정을 어떻게 이제 해야 하냐면 일단 경영기획도 잘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경영기획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홍보, 광고도 잘 할 줄 알아야 되고 마케팅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소분류로 구분되는데 경영기획이라는 것은 실제 어떻게 사업 환경, 그 기관, 그 조직이 처해 있는 그런 사업 환경을 잘 분석해서 그 안에 있는 현실적으로 예산이 얼마큼 되고 지금 이제 뭐 인력은 얼마큼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위기가 있을 때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어떻게 이해를 어떤 사람들이 우리하고 이해관계자가 있는지를 잘 이해해가지고 기획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기획된 부분을 잘 이제 실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성과 평가를 해야 하는데 일을 잘했는데도 평가가 낮은 사람이 있고 일은 그렇게 뭐 썩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평가를 잘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소위 말하면 이제 능력인데요. 어떻게 평가를 잘 받아야 될지 그런 것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홍보 광고는 여러분들 뭐 많은 방송도 보고 무슨 TV 광고 이런 거를 통해서 홍보 광고는 저런 거구나는 알겠지만 실제 홍보 광고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 전략들이 있고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부분이 이제 NCS에 나온 거죠. 홍보 분야에서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구나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막연하게 마케팅 팀에서는 뭐 이제 마케팅 개론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취업을 이제 준비를 한다면 그동안은 그렇게 이제 했다면 앞으로는 마케팅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략 기획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고객 관리 나중에 통계까지 다 공부를 하고 가시면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 이제 전략 기획이라는 것은 실제 전략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성과 관리까지 하는 그런 능력들을 갖춰야 되고, 여러분들 이제 스펙으로만 쌓는다면 머릿속으로만 이제 이해를 하셨다고 한다면 나중에 마케팅 분야에서는 이런 능력이 필요해.
이런 행동들을 잘 할 줄 알아야 돼라고 이해하시고 접근하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행동을 할 수 있는데 뭐가 부족하지? 예를 들어서 마케팅 전략 계획을 수립하는데 내가 과연 마케팅 전략을 아는가?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가? 아니면 실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분석 기법을 아는가 이런 것을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고객 관리도 필요하고 이제 통계 조사도 필요합니다. 근데 마케팅 전략 기획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STP 전략은 S는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그 분절, 이렇게 좀 조각조각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욕심이 나가지고 막 이만큼을 다 이제 그 홍보를 한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T는 이제 타겟팅. 그러니까 내가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타겟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홍보를 해야지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홍보를 하면 홍보의 효과가 굉장히 떨어진대요. 그리고 P는 이제 포지셔닝, 제대로 이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을 하는 거죠. 그런 전략을 잘 하려면 이 전략에 대한 것이 어떤 게 필요한지 머릿속으로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도 필요하고 실제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러니까 이 기술을 이제 갖추려면 뭔가 체험을 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이라던가 실제 과제 수행을 하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저는 이런 일을 잘 할 수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라고 어필을 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이 기획 사무와 관련된 이런 이제 그동안의 면접 문항들이 어떤 거가 있는지 이제 대략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꼭 NCS가 도입됐든 안 됐든 모든 기업, 대기업이나 그 중소기업도 기획 사무는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NCS가 도입됐다고 새롭게 나타난 게 전혀 아니에요. 이 기획 사무 쪽 이 능력이 있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질문. 예를 들어서 뭐 이 한 쇼핑 회사에서는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중심으로 한 그런 기획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특히 어린이날 중심으로 뭐 프로모션을 기획을 해라. 이런 홍보 마케팅을 한번 기획을 해라라는 이런 면접 문항을 이제 질문을 했대요. 그러면 일단 마케팅을 하려고 해서는 마케팅 전략 기획을 이제 수립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처해 있는 환경을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죠. 어린이날이라면 어린이의 특성, 어린이가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이제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좋아하는 루트가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배치가 있고 이런 것도 이제 그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스왑 분석이라고 해서 스트렝스 그다음에 위크니스 약점은 뭔지 기회가 뭔지 그러니까 위협적인 요소가 뭔지를 잘 분석해가지고 갈 필요도 있고요. 분석 기법은 뭐 수학 분석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석 기법을 통해서 현재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잘 분석한 후에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잘 이제 또 조화롭게 해서 기획을 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다음 부분은 또 뭐 복고 열풍을 어떻게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을지. 자, 이제 제가 정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이제 답변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면접이라는 것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NCS에 있는 이런 능력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그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홈쇼핑에서도 이렇게 막 가족들끼리 막 기분 좋게 식사를 하시면서 프라이팬을 만약에 파는 그런 거라면 사람들이 그 홈쇼핑을 봤을 때 저거를 이제 프라이팬을 사용하면 저렇게 화목하게 밥을 먹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한대요. 근데 막상 주문을 하면 오는 것은 프라이팬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게 마케팅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가족의 문화, 행복한 그런 문화를 같이 팔면서 이거를 이제 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복고 열풍도 뭔가 감성적인 거, 추억에 잠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도 같이 조화롭게 해가지고 마케팅 전략을 하면 그쪽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해외 관광을 두고 굳이 국내 호텔 수영장에 가겠는가? 만약에 가야겠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왜 가는지에 대한 당위성, 뭐 가성비부터 현실적인 그런 요건부터 왜 지금 국내 수영장이 무슨 장점이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나는 안 가겠다. 그래도 해외여행이 더 좋겠다 하면 이거에 대한 그런 논리를 잘 말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국가 사업이 지금 떨어지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부응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쓸까? 왜 떨어지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대안을 제시를 하고 그 대안에 대해서 최소 지금 현재 예산은 어떻고 조직은 어떠니까 이런 것을 선택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뭐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전까지 이제 많은 기업에서 기획 사무와 관련된 그런 면접 문항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는 이제 알아보았는데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요, 뭐 당신이 어떻게 기획을 할 건지 뭐 알아봐라, 말해봐라, 뭐 프로모션 기획을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내가 어떤 능력이 필요하지, 어떤 지식이 필요하지, 어떤 기술이 필요하지를 명확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명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NCS에 있는 그런 세 분류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시중에 그 서점에 가서 이렇게 쫙 봤더니 결국은 NCS에 있는 것을 다운받아서 보기 좋게 편집해서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돈 내서 이렇게 그런 거 사려고 하지 마시고 NCS에 있는 것을 다운을 해서 본인이 편집을 하던 제본을 하던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영기획 쪽이라면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경영기획 업무는 경영 목표를 효율적으로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최적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이제 경영진의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일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능력, 어떤 자격이 필요하지? 요 환경 분석의 그 버튼을 눌러가지고 봤더니 경영 지도사라는 게 필요하구나. 경영 지도사라는 그런 자격을 따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쓸데리 없이 진짜 본인의 직무하고 상관없는 그런 자격을 따지 마시고 내가 경영기획 쪽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런 능력, 이런 자격들이 필요하구나를 이해하시고 이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또 다시 이제 클릭을 하시면 구체적으로 경영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환경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경영 방침도 수립할 줄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경영 계획도 수립할 줄 알아야 되고 신규 사업을 기획하고 그러니까 신규 사업을 한번 기획해봐라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많은 기업들이 그런 걸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신규 사업을 기획하려면 내가 어떤 지식이 필요하지? 어떤 기술이 필요하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 클릭해가지고 그런 필요한 지식이 이런 거구나. 나는 이런 지식이 필요하니까 이런 걸 공부해야겠구나를 이제 여러분들이 방향성을 잡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 있어서 NCS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신규 사업 기획, 그리고 사업별 투자 관리, 예산 관리, 경영 실적 분석. 그다음에 경영 리스크 관리, 이해 당사자, 이해 관계자 관리. 그러니까 이제 아까 면접에서는 어떻게 기획을 한번 할 줄 아느냐 이런 식으로 한번 기획을 해봐라, 말해봐라 이런 쪽이기 때문에 실제 기획을 하기 위해서 환경을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예산 관리를 하고 어떻게 이제 뭐 그 계획을 수립하는지 이런 쪽으로 조금 클릭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환경 분석을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클릭하면 실제 사업 환경 분석이라는 것은 기업의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잘 분석해서 그런 분석 과정을 거쳐서 사업의 핵심 성공 요소를 도출하는 능력이래요. 근데 이 능력을 갖추려면 실제 내부 환경도 분석할 줄 알아야 되고 외부 환경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조금 더 이제 나와 있는데 지금 화면상 이제 하나의 능력 단위 요소만 지금 잘라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내부 환경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경쟁사 대비 자사가 어떻게 그 자사의 핵심 역량,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 그 분석을 위해서 기업의 제품 또는 그 서비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분석한다는 것은 분석해서 나중에 보고서에도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제 머릿속으로만 기업 환경 분석은 다음 이제 그 머릿속만 딱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해서 실제 분석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게 자꾸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사의 내부 인적 자원 요소가 뭔지 자금력, 기술력, 조직력과 같은 내부 역량 분석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사의 사업 구조를 파악하고 뭐 집중할지 진입할지 유지할지 뭐 퇴출할지 이런 전략 수행에 대한 기준을 설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도 필요하다는 거죠. 무조건 할 줄 안다고 해서 뭐 공부는 하지 말라 이건 아닙니다. 관련된 지식을 쌓아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공부하지 말고 내가 이 능력을 갖추기 위한 지식, 그러려면 핵심 역량이 무엇인지 한번 그 개념을 한번 이해를 해봐야겠구나. 기업에서 핵심적으로 성공을 하기 위한 그 역량들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야 되겠구나. 그다음에 기업의 경영 자원의
경영자원이라는 게 유형적인, 그러니까 그 자산이 얼마큼 있는지, 무형자원, 이것은 소위 말하면 소프트웨어, 인적자원 이런 것을 무형자원, 그러니까 인적자원뿐만 아니라 무형적인 뭐 이런 그 보이지 않는 그런 조직 문화 이런 게 이제 있을 수 있고요. 자사의 사업 구조 이런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지식적인 개념을 본인이 수강한 교과, 보통 개론적인 거,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경영학 개론에서 있는 그런 교과목들이 이런 지식적인 부분은 많이 가르칠 거예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은 실제 경영 환경을 분석 기법,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과제 수행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분석 대상 항목별 주요 정보 파악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술. 그러니까 보고서도 쓸 수 있어야 되고 남들한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실제 문서 작성 능력, 문서 이해 능력, 의사 표현 능력. 자, 여기서 직업기초 능력도 같이 접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석 결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기술이 만약에 없다 하면 한번 과제 수행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인턴을 한번 이런 체험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현장 실습 같은 것을 통해서 더더군다나 경험을 쌓는다면 그 사람의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필기 문제는 어떻게 나오는지, 주로 이제 필기라는 것은 지식적인 부분을 더 많이 물어볼 거예요. 면접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역량, 행동 이런 것을 묻기 때문에 뭔가 지식 플러스 알파 능력, 응용 능력 이런 것을 더 볼 수 있지만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 그러니까 채용에 대한 현실. 왜냐하면 우리는 대규모 공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필기 시험이라는 것이 뭐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필기 쪽을 이제 공부를 하려면 뭔가 지식적인 요소들을 더 많이 공부를 해야겠죠. 그러면 그 지식적인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냐? 서술형으로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게 진술하는 거, 진위형 맞는지 틀리는지, 아니면 뭐 단답형,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에 대한 유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유형에 따라서, 근데 이제 관련 능력단이 어디서 관련된 건지 앞으로 NCS 채용에서는 필기 문항도 막 무분별하게 내는 게 아니라 NCS에 있는 어떤 능력단이, 그리고 능력단위 요소와 관련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지금 분석을 이제 해서 이제 제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음 설명이 옳으면 O, 아니면 틀리면 X. 이제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표본 집단은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소규모 집단으로서 확률적 또는 비확률적 표본 추출 기법을 통해 연구 목적에 맞게 적정 규모를 추출한다. 이 말이 맞는지. 우리가 기획 사무 중에서는 경영 기획도 있었고 홍보 광고도 있었고 마케팅도 있었고, 근데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전략 기획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고객 관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나중에 통계 조사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통계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표본 추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설문조사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정성적으로 분석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말이 맞는지를 이제 뭐 맞으면 뭐라고 하면 되는 거고, 보시면 이제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통계라는 것이 그 많은 사람들한테 한꺼번에 다 물어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집단이 있으면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 집단을 통해서 샘플링을 해가지고 물어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면 이런 결과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모집단에 일반화시키면서 이제 해석하는 게 우리가 설문조사의 특징이고요. 그거 말고 이제 질적 분석이라고 해서 이런 인터뷰, 그런 정성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모집단, 뭐 샘플, 표본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양적 분석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요. 피해평가자가 표본 집단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고요. 정답은 맞아요. 이 표본 집단은 어찌됐든 전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샘플링.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집단, 전체 모집단들이 연령대가 어떤지, 지역은 어떤지, 그런 특성이 어떤지, 그것을 대표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제 샘플링을 해야죠. 그것을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샘플링하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추출을 해서 확률적 아니면 비확률적으로 이제 다양한 표본 추출 기법을 통해서 연구 목적에 맞게끔 이제 적정 규모를 추출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런 형태의 지식적인 문항들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 지식, 그러니까 이거를 무분별하게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NCS 채용이니까 이제 내가 공부하는 건 이제 안 해도 돼. 이거 절대 아닙니다. 이 공부가 나중에 어떤 능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파악하게끔 하는 그런 자료가 NCS이기 때문에 NCS에 있는 그런 능력, 소위 말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한 능력들을 잘 보시고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게 이렇게 활용되는구나를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경영회계 사무 쪽 큰 대분류에 필요한 능력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아보았는데요. 경영회계 사무 쪽에서 있는 이제 구체적으로 기획 사무를 더 이제 알아보았습니다. 기획적으로 사무를 하기 위해서는 경영 기획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홍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마케팅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영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기획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평가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홍보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 홍보는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되고, 뭐 PR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전략 기획은 어떻게 해야 되고, 실제 고객 관리, 통계 조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능력을 갖춰야만 그 분야 일을 하는데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교과 수강이라던가 공부를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중심 사회를 만드는 선봉장,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능력지원군 홍선혜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NCS와 관련된 실전 취업 토크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NCS 취업을 통해서 먼저 취업에 성공한 선배와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후배와의 만남을 저희가 특별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소개해드리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김진솔 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선배로 네. 나오셨습니다. 네, NCS 전형을 통해서 입사한 김진솔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진솔 대리님이시고요. 자, 후배분 또 모셔봐야 되겠죠? 취업준비생 최미나 학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취업준비생 최민아입니다. 네, 오늘 많은 거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옆에는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입니다. 취업 컨설턴트 박재경 선생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선후배, 네. 취업 선배와 그곳에 취업하기를 원하는 후배가 만나는 자리에 혹시 네. 계신 적 있으셨어요? 글쎄요, 그런 경험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저도 네. 흥미로울 것 같은데 되게 맞아요. 기대가 많이 되고 네. 있습니다. 네.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좀 많이 예. 오고 갈 것 같은데 일단 김진솔 대리님, 네, 진솔한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라고 하면 너무 말장난 같나요? 평소에 많이 들었던 것이라 그래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으세요? 네. 자, 최미나 취업준비생님, 네, 오늘 어떤 각오로 이렇게 출연을 결심하게 되신 거예요? 우선 그 인터넷으로 얻는 정보엔 한계가 있으니까요. 네. 직접 취업에 성공하신 선배님을 만나서 팁을 얻고 싶어서 출연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취업 성공한 선배님 만난 경험이 좀 많으세요? 어떠세요? 아니요, 취업 준비생은 만나기 굉장히 힘들어서요. 왜요? 네. 똑같이 취업 준비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음. 취업 준비하다가 취업하신 분을 만날 수 있는데 성공 사례잖아요. 어떻게 네, 보시면 그렇죠. 선배님이. 그래서 이렇게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어요. 맞아요. 취업 준비생이 그 선배를 참 만나고 싶지만 네. 갓 취업을 한 사람의 경우에도 상당히 신입사원으로서 바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인데 오늘 이런 자리를 저희가 마련을 했으니까 많이 궁금한 점 좀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진솔 대리님께 한번 여쭤보죠. 언제 취업 성공을 하신 거예요? 언제 입사하셨어요? 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채용형 인턴으로 들어와서 음.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7월 1일자 발령이면 뭐가 또 나오죠? 네, 나오지 않나요? 저희 이번에 어. 울산에 가서 네. 임용식을 해서 임용장을 받았습니다. 진짜 따끈따끈한 아직 잉크도 안 말랐어요. 7월 1일자 임용장을 받으신 네. 네, 신입사원이신 건데 네. NCS 전역으로 입사를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지금 맡으셨어요, 그러면? 네,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직업능력 개발 1팀 그리고 전국기능경기대 TF팀을 맡아서 그래서 9월에 열릴 서울특별시 전국기능경기대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9월에 열릴 거면 뭐 이제 한 달 남짓 네, 남았으니까 네, 굉장히 좀 열심히 바쁘실 것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데 들어와서 일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운이 좋게도 인턴 생활 때 전국기능경기대 TF팀을 하면서 이곳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지금 기쁘게 일하고 있는 표정이 네. 묻어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채용형 인턴으로 NCS 통해서 입사를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NCS로 뽑는다는 걸 처음에 알고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 과정을 좀 알고 싶어요. 이제 저는 전공 시험을 보는 것보다 NCS를 통해서 들어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NCS를 만드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네. 그래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NCS라는 제도를 보통 좀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취업준비생들 많은데 네. 김진술 대리님의 경우에는 먼저 알고 계셨나요? 네, 저는 이제 우선은 공기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았어가지고 그 친구들을 통해서 NCS라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네, 처음 들었을 땐 굉장히 생소했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땐 좀 그러셨죠. 네. 그래서 생소하셨는데 네. 어떻게 준비를 하셨어요? 보통 그때 좀 많이 막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선 NCS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그렇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당황하지 않고 NCS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그럼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우선은 NCS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네, 그거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무턱대고 NCS 문제집을 풀다거나 아니면 그런 거는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NCS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식 사이트. 네. NCS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취업준비생 최미나 씨의 경우에는 선배님보다는 조금 또 지금 트렌드에 맞게 또 준비를 어떻게 보면 몇 년이라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NCS에 좀 익숙하지 않아요? 어떠세요? 저희도 작년에 NCS를 이제 준비하기 시작해서요. 처음에는 저도 엄청 막막하더라고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그래서 또 무작정 문제만 많이 푼다 해서 이게 답인가 혼란도 많이 오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정보를 좀 찾아보니까 네. 흔히 독학이라고 하죠. 독학. 혼자서 NCS를 준비하느냐 네. 아니면 인터넷 강의나 학원을 통해서 NCS를 준비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배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혼자서 NCS를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또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좀 궁금해요. 이제 시작되나요? 질문 들어왔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독학을 했었습니다. NCS를 이제 파악하기로 하면서 NCS에 대해서 무엇인지 공부를 하고 저는 NCS가 능력개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직무 능력에 필요한 능력들을 나눠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능력들을 배양할 수 있게 특정 기업 NCS 문제가 아니라 통합적인 NCS 문제집을 사서 그것에 맞는 기초 문제들을 풀면서 그 기초 능력이 제가 배양될 수 있도록 많이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어때요? 답이 좀 도움이 돼요? 네, 근데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아무건 물어보세요. 저 그 NCS가 채용하는 것 자체 서류부터 면접까지가 그 해당 직무에 대한 이해가 필수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취업 준비생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직무에 관련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 인턴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불리한 전형이 아닐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선배님은 산인공의 뭐 경험이라도 아니면 인턴 또 관련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했어요. 저는 사실 산업인력공단에 인턴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네, 산업인력공단뿐만 아니라 저는 아예 인턴 경험이 없어서 저는 그것보다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직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NCS 체계에서 만약에 제가 행정이니까 행정이라는 업무가 있으면 그 업무가 요구하는 기초 능력들이 그렇게 많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 능력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지금 최미나 씨가 질문한 게 사실은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모든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선생님? 그렇죠. 학생으로서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되겠어요.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해 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정답을 우리 김수솔 대리님께서 해주신 것 같은데요. 취업 준비생들의 입장이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모든 학생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이 경력을 뭐 어떻게 쌓아야 되느냐 이런 걸 고민하는데 사실은 학교 생활하면서 취업 준비하는 학생들이 경력을 쌓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경력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이것저것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아까 우리 김진솔 대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들이 하는 똑같은 방법을 하나의 트렌드, 유행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길을 올바른 명확한 목표를 정하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주요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게 나만의 차별성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차별성이라는 단어를 지금 네. 써주셨는데 그러면 김진술 대리님이 나는 이게 좀 차별이 됐던 것 같다 이런 점이 있으세요 혹시? 저는 우선 면접 질문에서 네. 사람들이 이제 전형적인 대답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이제 전형적인 대답이 아니라 오히려 그 NCS 면접은 직무 상황에 관한 면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질문에서 유연하지만 제 자신이 묻어나올 수 있는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네,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좀 차별화된 네. 대답에 좀 신경을 썼다. 네. 그러면은 인턴 경력 같은 거 전혀 없으셨잖아요. 그러면 혹시 경험, 뭐 내가 내세우거나 혹은 참 좋은 경험, 깨달음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경험을 했다. 이렇게 썼던 경험도 하나도 없으세요? 어떠세요? 저는 오히려 그 대학교 때 행정을 전공했기 때문에 네, 행정을 잘 할 수 있다. 행정의 특성을 많이 알고 있으니 그런 지식들을 제가 업무에 많이 유용하게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당당함을 네,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가 보통 경험, 경력이라고 하면 좀 거창하게 생각을 하는데 전공을 했다. 진짜 이 분야는 내가 잘할 수 있다. 당당함이 진짜 좀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좀 네. 첨언을 드린다면 음. 전공을 내가 이 전공을 왜 선택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전공 선택한 거에 대해서 내가 만족을 하고 있고 또 전공에서 필요한 능력들을 배양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되는 것이 진솔 대리님이 이렇게 어필할 수 있었던 주요한 무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은 하지만 우리가 대학 선택을 할 때 그렇잖아요. 그 점수, 그렇죠. 성적 이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어떤 플랜이 없는 상태에서 준비하는 맞아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적어낼 경험이 없어지는 거고 자기 전공이 맞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일관되게 내 전공을 선택했던 동기와 지금 직업을 선택하는 동기가 일률적으로 딱 하나의 기회를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크게 차별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최민아 씨는 어디를 목표로 산인공 가장 첫 번째 1순위인가요? 아니요. 산업인력공단 아니에요? 네. 어디예요 그러면? 저도 제 전공을 살려서 저는 경제학과를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네. 금융공사나 기업은행, 뭐 이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공기업 중심으로 그러면 네.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래서 NCS 준비도 그러면 하고 계실 텐데 준비하시면서 어떤 점이 제일 어려우세요? 저는 면접이 가장 어려운데요. 그래요. 필기 시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스터디원들끼리 시간을 재서 문제를 풀고 서로 모르는 문제는 공유를 하면 되는데 특히 면접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똑같은 스터디원들끼리는 그 면접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가 힘들어서 정확한 답을 잘 모르니까 면접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요. 면접 준비 어려운데 면접에서 차별성을 보여줬다고 하니까 네. 오늘 마침 또 잘 만나신 것 같아요. 질문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네 어떤 면접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저는 제가 그 직무 능력 그 기술서를 봐도 솔직히 말하면 내용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이해도 잘 안 되고 영어 자체가 그래서 그에 맞는 어떤 면접 질문이 나올지 솔직히 예상이 좀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경험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서 그 면접 스터디원들을 구해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NCS 면접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NCS 면접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일들, 은행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각자 하나씩 생각을 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걸 듣고 그리고 남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많이 넓히는 그런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네. 먼저 시험 보고 난 사람한테 질문할 때 저는 사실 네. 이렇게 약간 개괄적인 것보다 그래서 뭘 물어봤는데 이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안 그래요? 맞아요. 미나 씨는? 정확히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가장 궁금하고 또 그 질문에 준비를 해야 조금 마음의 안정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이심전심 네. 통했어요. 맞아요. 질문 드리죠. 어떤 질문 받으셨어요? 많은 질문은 받지 못했지만 제가 가장 생각나는 질문은 자기소개를 안 하고 처음 받은 질문이 공단이 어떤 곳이냐 아니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아냐 이런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공단에 대한 관심도나 아니면은 공단에 대해서 공단의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취준생들의 취준생들의 의견을 묻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되게 특이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몇 개 못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많이 받지 못했어요? 저희가 단체로 들어가서 네. 공통 질문을 물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는데 그 외에도 예를 들면은 팀장님과 그리고 팀원들이 불화가 생겼을 때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내부에서 행사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직원들을 어떻게 참석을 유도할 것인가 이런 식의 네, 정말 업무와 관련된 그렇죠.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선생님 구체적이지 않아요? 맞습니다. 면접 예전에 질문이? 한번 우리가 그 면접에 대한 질문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가를 예시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식목일날 행사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참여를 안 할 것 같다. 어떤 식으로 참여를 유도할 거냐 이런 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때는 이제 총무 직무에 관련된 질문이었어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많이 부닥치는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문제 상황에서 문제 해결력을 이제 보려고 하는 것 같고요. 특히 기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생각하는 기관의 미션은 뭐냐 이런 것들을 묻는 것은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수백 개의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관이 있죠. 그거를 묻지마 형태로 그냥 무조건 NCS 기반 채용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우리 기관에 입사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명백하게 정해져 있는 사람, 목표가 뚜렷한 사람. 사실 이런 사람들이 직무에 투입이 됐을 때 로열티를 발휘하면서 능력 발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한 질문이 핵심적으로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역시 NCS를 가장 선도적으로 모범적으로 이렇게 운용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렇죠. 면접 질문 하나하나가 다 그런 그 뉘앙스가 다 묻어나네요. 그래요. 그런 들어보니까 어때요? 어떤 면접 질문이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좀 들었잖아요. 네. 최민아 씨는 어떤 생각 들었어요? 오히려 막 책에 근거해서 답을 찾는다기보다는 실생활에서부터 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든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그리고 막 책이나 뭐 지식으로 면접에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활 태도 자체도 반영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실생활에서도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면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극단적인 상황이잖아요. 극한의 상황을 몰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제약된 시간, 그다음에 긴장된 분위기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의견을 물어보다 보면 우리가 긴장하게 되면 본성이 다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품성들이 이제 그 절박한 상황에서 다 묻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본인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가 본인의 행동과 생각을 늘 가다듬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갖는 것이 면접은 하루아침에 테크니컬하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면접이 기본적으로 취지가 뭐냐면 사람의 기본적인 품성을 잡아내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한다면 아주 바람직하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선배 입장에서는 어떠세요? 지금 입사 희망하는 후배님이 맞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에 그 길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꼭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요? 네, 네. 덕담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합격한 선배가 이런 좋은 기운을 네. 느끼고 있다는 게 힘이 되지 않아요? 어때요?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 힘을 얻어서 꼭 이번에 꼭 취업해야겠습니다. 진짜요. 네. 그 좋은 기운을 좀 받아가지고 꼭 취업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면접이 나한테는 정말 좀 주요했던 것 같다. 합격하는데 말씀해 주셨잖아요. 또 하나 비결이 있다면, 나만의 비결이 있다면 두 번째는 어떤 걸 꼽으실까요? 면접에서 당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면접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공단과 관련된 그런 생활들을 여쭤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예를 들면 성과 연봉제를 이제 공단이 도입을 하려고 했을 때 네.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게 네,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안 해봤을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질문을 처음 들으면 당황이 되겠죠. 그렇지만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답을 잘 하셨어요? 자기 생각을? 네, 네. 기존에 그래도 행정학을 공부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네, 어떤 제 생각은 이렇다라는 것을 네, 잘 표현했던 것
네. 맞습니다. 그겠죠. 행정학 전공하면서 네. 과목 중에 한 가지가 인사행정이라고 네,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능력주의 인사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요즘 또 공공기관 중심으로 해서 화두거든요. 그거를 적절하게 그렇죠. 잘 믹스해서 답변을 하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아서 진짜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그 경험과 지식 같은 것들을 잘 생각해서 대답을 하면 또 이렇게 잘할 수 있다는 걸 지금 좀 준비하게 알려주신 것 같은데 이 질문도 대리님께 드리고 싶어요. 자기소개서 네. 있잖아요. 그렇죠? 네, NCS 도입되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어려워하거든요. 어떠셨어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네. 자기소개서를 내기는 하지만 네, 그걸 내면은 필기시험을 모두 볼 수 있게 아. 해서 더 개방적으로 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대답을 해서 그게 면접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네, 자신의 생각과 그리고 직무에 대한 것을 파악을 해서 네. 적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자기소개서 많이 쓰지 않아요? 최민아 씨도? 네, 저희도 그렇죠. 그런데 NCS랑 좀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일반 네네. 기업의 자기소개서랑은 NCS 기반한 자기소개서랑은 쓰는 것 자체도 약간 두려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직무에 완벽한 이해가 없으면 내가 이게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 왜냐면 아직은 표본이 없다고 해야 되나? 아.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래요. 어떻게? 취준생들이 네. 제일 많이 원하는 것이 표본이에요. 네. 표본이에요. 표본. 그래서 우리가 그 자기소개서를 처음에 접하게 되면 자기의 어떤 내용들을 쏟아내기보다는 남들은 어떻게 썼지? 그러면서 우리 뭐 취업 포털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거기에다 모범 답안 잘 써 있는 자기소개서라고 끌어다 쓰거든요. 근데 합격 자소서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툴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취준생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것이 합격한 자소서, 누가 그 취업 후기에다 성공 후기에다 올려놓은 그 자소서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뭐 자기에 관련된 내용만 바꿔서 형식을 빌게 되는데 사실은 그거는 옳지 않은 방법 같아요. 그 제일 제가 생각할 때는 NCS 기반 자소서의 그 문항 자체에 너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체를 조금 더 냉철하게 이해를 해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구체적으로 지나치게 뭐 입사후 포부, 지원 동기 이런 두루뭉술하게 나오는 그런 질문보다는 왜 이거를 선택하게 됐고 나는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거든요. 조금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훨씬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답변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작성하기가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두루뭉술. 공포감이 문제인 것 같아요. 하지 않고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예.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좀 반성이 돼요. 어때요? 네, 맞아요. 네. 문제만 보면 약간 두려움이 많았거든요. 내가 이게 맞는 건가 의문도 많이 들고요. 그런데 혹시 본인도 저 포털 서비스 같은 데에서 NCS 표본을. 기반 자소서 표본 모범 찾지 않았었나요? 네, 저는 책 있잖아요. NCS 자기소개서 잘 쓰기 뭐 이런 책을 좀 어떻게 써야지 맞는 건가 이렇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방법만 그건 그렇죠. 맞죠. 예, 그거는 필요합니다. 네. 그건 필요한데 내용 자체까지 비슷한 맥락으로 이거는 내용에 대한 표절이 아니라 본인한테 썩 도움이 되는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 선배로 출연을 하신 우리 김진솔 대리님의 경우에도 행정학이라는 전공이 굉장히 좀 들어가시는데 입사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최민아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도 전공을 살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고 두 분이 그런 점에서 참 공통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NCS에서 전공을 살린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전공을 살린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사실은 NCS 기반 자소서에서 요구하는 것이 직무에 관련된 역량이거든요. 능력이거든요. 그중에 이제 지식이나 기술 자체가 이제 요구되는데 네. 경험을 쌓았던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취준생들이 학생의 신분으로서 경험 쌓을 수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필해 볼 수 있는데 전공에 대한 것을 내가 뭐 분명한 이유와 취지가 있어서 그걸 선택했고 전공에 대한 공부를 내실 있게 충실히 했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의 본인만의 강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 전공에서 배운 내용의 지식들을 어떻게 내 실무 직무에다가 활용을 할 것인가를 보여준다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 취준생들이 전공하고는 다른 분야 쪽에 그러니까요. 외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네,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건 뭐냐면 직무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쌓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본인 스스로 잃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공을 살려서 끝까지 직무에 녹여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고 NCS 기반으로 채용하는 기관 입장에서도 선호하는 그런 그렇죠. 취준생이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대부분 많은 경우에 전공과 좀 다른 쪽으로 지원하는 네.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엔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 전공을 바꿔서 사실은 그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자기 나름대로의 명분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뭐 누구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회적으로 평가가 이러이러해서 아니면 점수가 이러이러해서 전공 선택을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더라. 평생을 정말 직업으로 선택해서 해야 될 건데 이건 안 맞는 것 같으니 이거를 지금 당장 뭐 그만두고 전공을 다시 선택할 수는 없으니 부전공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그것도 불가능하다 싶었다면 거기에 관련된 과목, 본인이 지금 현재 직무를 녹여내려고 하는 그쪽 분야의 과목을 선택해서 선택적으로 더 듣는 거나 아니면 또 그도 아니다면 이제 그 관련된 스터디나 이런 것들, 스터디하는 모임들이 학교 내에 많이 이루어져 있죠. 그쪽에서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가졌다라고 어필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제 선후배님 이 두 분의 한번 취업 선배와 취업 준비생의 대화 시간을 한번 드리도록 하죠. 궁금하신 거 질문 좀 해주세요. 선배님은 NCS 채용을 저보다 먼저 성공하신 거잖아요. NCS 채용을 통해서. 선배님이 생각하시기에 NCS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뭔지 궁금해요. 저는 우선 자신이 하고 싶은 직무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직무가 원하는 능력들 아니면은 경험들 그런 것들을 자기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래서 또 준비하면서 그 직무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필기를 통과해야 면접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NCS 유형 문제들을 미리미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선배님 늘 자신을 안다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나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선배님 같은 경우에 어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자신을 아는 또 다른 방법이 있으셨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다른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보면서 공부 외적에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면서 내가 어떤 것이 맞고 이런 것을 깨달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렇게 막 조급해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제 여러 경험들을 이렇게 쌓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 스스로 우리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의 진면목을 들여다보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즉 관찰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할 때는 그 인간관계, 대인관계를 통해서 그거를 거꾸로 좀 취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에서 같이 전공을 하는 동기들이라든지 아니면 취업 스터디를 하는 사람들한테도 서로 간에 이렇게 품앗이 형태로요. 이 사람의 강점이 뭔지, 내가 발견 못하는 강점이 내가 주변에서 보니까 이런 것 같더라. 이런 것들을 서로 코치해주고 찾아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자신감을 북돋워주는 것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선생님이 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예전에 네. 생각이 나는데 취업 준비를 같이 저도 이제 방송 쪽으로 네. 스터디도 하고 이랬던 후배가 정말 이 방법을 썼어요. 네. 뜬금없이 밤에 이렇게 자다가 언니 난 어떤 사람이야? 네. 내 성격은 언니가 보기 어떤 것 같아?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은 사실은 처음에는 좀 뜬금이 없었는데 파악을 하기 위함이구나 자기 그렇죠. 자신을 그걸 알고부터는 정말 성심성의껏 또 대답을 해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죠?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본인 스스로 강점을 못 찾아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것 같다고 보여지면 거꾸로 내가 먼저 다가가서 발견해서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상대방은 또 역시 마찬가지의 눈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일기를 써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자기 스스로하고의 내면의 대화를 계속적으로 글을 통해서 해보는 것도 양수겹장입니다. 이게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 글쓰기 능력도 배양이 되죠. 자기 스스로를 좀 가다듬어 볼 수 있는, 그다음에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존중감을 좀 높여주는 그런 방법도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하려면 어쨌든 같이 좀 준비를 하는 네. 그 집단이랄까요. 뭐 스터디도 있을 수 있고 동아리도 그렇죠.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런 분들이 좀 힘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최민아 씨는 하고 있어요? 어때요? 네, 저도 중소기업은행에서 같이 인턴했던 동기들이랑 스터디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네, 매일매일 뭐 1인 1기업, 1인 1기관씩 해가지고 기업 분석도 하고 자기소개서도 쓰고요. 그리고 또 NCS 필기 같은 경우에는 시간 재서 문제 풀고. 네. 근데 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도움이 좀 돼요? 어때요? 느끼기에? 네, 혼자서 하면은 저 자신을 통제하기가 힘들잖아요. 시간에 맞춰서. 근데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 명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또 기업 분석도 같이 하고 의견도 공유를 하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네. 가고 있다면 진짜 잘하시고 있는 그런 거고 것 같아요. 사실 취업 스터디에 폐해도 좀 많이 우리가 주변에 좀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선배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취업 선배로서 스터디 해보셨죠? 네, 저 어. 그때 면접 스터디도 해봤고 그리고 다른 기업에 만약 했었을 때, 네, 그때 스터디도 했었습니다. 그럼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스터디는 이렇게 해야 도움이 된다 조언을 주신다면요. 스터디를 하다 네. 보니까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사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친해지면 조금씩 나오고 그리고 연예계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많아져서는 안 진짜 될 거라고 공감해요.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일정표를 해놓고 안 지켜질 시에 용돈이래. 그 회비 같은 네, 뭐 벌금 회비를 같은. 벌금을 낸다 이러면서 그걸 규칙으로 만들어 놓고 네, 진행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요. 많은 분들이 좀 진짜 공감하실 거예요. 스터디 해보신 분들이라면 조심해야 될 게 분명히 있죠, 선생님. 그렇습니다. 그 취준생들이 취업 스터디 하는 건 저는 적극적으로 권하는 입장이고요. 여러모로 유용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취업 스터디가 곧 취업 준비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거기에 모든 걸 올인하는 그런 취준생들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참 위험한 방식이고요. 안타까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수업 시간에 배우고 뭐 밖에 나가서 학원 다니고 과외하는 걸로 공부가 다 끝난 걸로 생각하지만 그거는 배우는 거거든요. 학이거든요. 배울 학자 학인데 다음에 필요한 것이 진정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습의 과정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터디에서 서로 그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서 이렇게 역할 분담을 갖고 하는 것들은 정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 못했던 걸 나누는 것은 정말 좋은 방법이긴 한데 거기서 보고 듣고 느끼고 얻은 걸로 끝나버리면 내 것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내 것으로 내면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간 관리 특히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여성분들이 사적인 대화를 하면서 거의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진짜 중요한 부분은 급하게 막 공중공주 건너뛰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나한테 모든 스터디 전 과정을 참여하려고 욕심 부리는 것은 사실은 시간 낭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지금 당장 어떤 게 스터디를 통해서 제일 시급하게 얻어야 될 부분인가 이거를 먼저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네. 것은 그 역할 분담 한 번씩 해보는 거. 아. 내가 면접관의 입장이 돼서 실제로 모의 면접을 서로 롤플레잉 하면서 한번 해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고 도움이 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캠코더나 이런 걸로 촬영을 해서 서로 이렇게 하나씩 공유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코치를 하면서 뭔가 좀 지적질을 하면서 내 스스로에게도 반성이 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진정한 취업 스터디의 의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요. 취업 스터디 활용법을 또 조언을 해주셨는데 자 이제 또 시간 드리죠. 마음껏 또 질문해 주세요. 네. 선배님은 NCS를 통해서 성공하셨잖아요. 면접 취업을 성공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회사나 직무, 업무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신지 그리고 또 NCS로 통해서 그 맡으신 직무의 그 만족도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 궁금해요. 아, 예리한 예리해요.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NCS에서 행정 업무를 특히 원했기 때문에 네, 행정 업무를 현재 하고 있고 그래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업무를 완성해 나갈 때 그 만족도는 점점 회사나 아니면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CS 전형이 회사의 업무에 대한 회사나 아니면 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답이 됐어요? 네. 네. 또 질문해도 네. 되나요? NCS 채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회사 입장에서는 딱 필요한 인재, 바로 그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그렇죠. 네, 현장에서 바로 그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인재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선배님도 NCS로 들어가셨으니까 처음에 딱 회사에 가자마자 받으신 업무가 뭐 인턴 경험도 있지만 적성을 살려서 잘 적응을 하셨는지 저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기업을 가든지 회사나 아니면 업무에 대한 적응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NCS 전형을 통해서
적성에 맞고 그리고 제가 원했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어서 더 그 적응 시간이 단축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야, 짧은 기간 동안에 네. 많은 걸 얻었어요. 벌써. 그러니까요. 역시 그 원했던 공단에 들어가서 네. 기초 업무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경험한 것이 상당히 크게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역시 최민아 준비생이 이제 준비하면서 실제로 궁금했던 점들을 물어보니까 참 질문이 제가 느끼기엔 양질이에요. 네. 퀄리티가 참 좋은 질문들이 다 느껴지는데 어때요? 오늘 좀 짧은 시간이었지만 궁금증이 좀 풀렸어요. 어때요? 네, 직접 선배님을 만나서 또 인터넷이나 이렇게 뭐 매체를 통해서 얻는 데는 지식엔 한계가, 정보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직접 그 NCS를 저와 같이 준비하시고 채용에 성공하신, 그러니까 취업에 성공하신 선배님을 만나니까 더 든든하고 또 제가 얻은 소중한 팁을 바탕으로 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한 줄 알았죠. 네. 그것도 맞아요. 잘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선배로서는 어떤 생각 드셨어요? 좀 옛날이라고 하기에 너무 좀 짧은 기간이지만 취업하기 전 생각도 좀 났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굉장히 조마조마하면서 어떻게 취업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꼭 잘 됐었으면 좋겠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질문을 좀 많이 이쪽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제 네. 거꾸로 좀 덕담이랄까요? 조언이랄까? 마지막으로 좀 남겨주세요. 제가 NCS 취업을 준비했을 때 NCS 기본 사이트 안에 onspec.ncs.or.kr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정보를 많이 얻었어요. 그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필기, 면접 이렇게 카테고리를 분류를 해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도움을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꼭 원하시는 기업에 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 그래요. 네. 언젠가는 조만간 그렇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최민아 준비생이 이제 또 선배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으면 그러게요.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 생각 해보게 됐는데 어때요? 꿈이 생겼어요. 네. 선배님을 보면서 너무 부러운 자리고요. 그리고 또 이 팁을 얻어가서 좀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제가 다음번엔 저 자리에 앉아서 또 저와 같이 또 문제를 겪고 있는 뭐 취업 준비생의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팁을 아유.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때 꼭 나와줘요, 이 자리에. 네. 파이팅입니다. 네. 네. 오늘 박재경 선생님도 두 네. 분하고 이렇게 얘기 네. 들으시면서 종합적인 조언도 해주셨는데 네. 어떤 말씀 더 취업 준비생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세요? 우리 김수술 대리께서 네. 참 제대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아. 병법 이르기를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했잖아요. 말 그대로 지피지기를 명확하게 한 것 같아요. 네네. NCS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내 스스로 찾아서 공부하면서 그거를 깨쳐나갔고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대로 차근차근 준비한 것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 취준생한테 조언을 드리고 싶은 네. 것은 인적 네트워크를 잘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만나는 것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소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던 취준생 합격한 그 길을 이렇게 좀 더 계속적으로 양질의 길을 닫을 수 있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좀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근데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일단 느낌이 좋습니다. 네, 느낌이 저도 좋습니다. 네. 이 자리에 꼭 올 것 같아요. 선배 자격으로. 근데 저도 또 충분히 좋겠어요. 그럼요. 네, 모시겠습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자, 오늘 NCS로 취업한 선배 그리고 또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후배 이렇게 선후배를 모시고 NCS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도 물어보고 또 답변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각오, 계획 들어보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저는 이제 지금 스터디원들끼리 이제 하반기 채용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네. 조금 더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좀 스파르타 아. 식으로 좀 스파트를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음. 또 팁을 얻어갔으니까 그렇죠. 스터디원들과 공유하면서요. 또 필기나 또 두려움을 가졌던 면접 같은 경우 좀 더 이제는 팁을 얻었으니 그 팁을 바탕으로 좀 전문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은 그동안 좀 제가 원하는 직무에 준비했던 자격증을 꼭 획득해서 네, 하반기 채용에 네, 저희 그 어필할 수 있는 저희 능력을 어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짜 응원할게요. 네, 화이팅 하시고요. 네, 느낌이 좋으니까 언젠가는 또 여기서 뵐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김진솔 대리님, 취업준비생 최민아 씨, 그리고 박재경 취업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NCS 사용설명서 능력 중심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